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로 인한 실종자 5분의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만 사흘이 지난 지금까지 시신 2구만이 수습이 되었을 뿐 헬기 동체 인양 과정에서 시신 1구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유가족 여러분과 동료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사고 해역에서 구조를 위해 분투하고 계신 군경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실종자를 조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남 접촉 금지령을 재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3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내린 접촉 금지령에 비해 그 강도와 범위가 강화된 지시라고 합니다. 지난달 평양 월드컵 예선전이 무중계로 진행되고 북한 당국이 금강산 내 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서면 협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접촉 금지령에 기인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남한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면서 오직 미국과 직접 소통하려는 북한의 통미 봉남 전술이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남북관계를 개선해온 성과는 평가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우리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급격히 입지가 축소되었고 올해 들어 북한이 12번의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점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절하하며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지소미아 복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고 일본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사태 이후 아직까지 경제적인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고 러시아는 전투기를 한국 영공에 제집 방안 같이 넘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외교 안보가 사면 초과에 부딪혀 있습니다. 경제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산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이 약 46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7%나 감소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으로 작년 12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잠재 성장률은 2.72%로 추정이 되면서 2년 만에 0.4포인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제 OECD가 발표한 통계입니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중 아일랜드와 터키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감소 폭입니다. 경제는 이렇게 엄중하고 날로 위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가 모두 엄중한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아직도 내 편 싸움에 골몰하고 정치를 국민 분열의 도구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걸어온다고 해서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은 현명한 정부의 자세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경제 안보 위기를, 이 난국에 처한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편만 갖고, 내 코드만 갖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에 힘써야 합니다. 외교나 경제 모두 내 편, 내 코드에만 집착할 것이가 아니라 경륜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 원로들을 모셔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대통령의 깊이 있는 성찰과 결단을 기대합니다.